우리가 이 중세국어 파트는요, 매운맛 맞아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워도 뭔가 하는 방법을 알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잠깐만. 알겠지? 아니, 우리가 이번 주에 뭐 여러분들 뭐 경기도 있을 거고 뭐 바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는 되게 어려운데 만약에 그 수업을 놓치면 어떡하냐. 그래서 최대한 따라올 수 있게 할 것이다.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여기 현대국어 자료 몇 줄이냐면 한 3줄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1번 문장 성분이나 구절 단위로 먼저 끊어 보세요. 여기 네모칸 안에서. 그럼 이건 첫째 줄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너무 길게 끊으면 우리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져. 짧게 끊어야 돼. 어디서 먼저 끊을래?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는 서로 통하지 아니어서 이렇게 읽으면. 어디서 먼저 끊어볼래? 우리나라 말이 이 정도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왜? 주어이니까. 주어이니까 문장 성분이라고 할 때는 무슨 이렇게 끊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어디서 끊을래? 달라서. 또 한자와는 서로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지 않아요. 까지 몇 번 끊었어요? 4번 끊었죠? 그럼 4번 끊은 거를 밑에 중세국어 원문에서 한번 똑같이 끊어봅시다. 해당하는 부분을. 그럼 우리나라의 말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끊으면 돼요? 에서 끊으면 되겠네. 중국과는 달라는 중국의 달아라고 끊으면 되겠죠. 한자와는 서로는 글자가 비슷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자와는 비슷한 글자에서 끊으면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못해. 누구 못해? 해봐 그러면. 어디가 어려웠어? 다요. 다 어려웠어? 안 하면 어려워. 하면 쉬워. 여기 누가 써놓지 않았니? 그래, 시작하는 거. 시작도 안 해놓고 어렵다고 하면 안 돼. 네. 그러면 통하지 아니하여서라는 말은 어떤 글자겠니? 여기서 아니라는 글자가 보이네. 아니라는 글자가 보이네. 그쵸? 그래서 아니하여서 사마띠 아니할세.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끊는 거야. 그대로. 어디부터 읽고요? 현대국어 해석부터 읽고요. 그리고 중세국어 가서 해당하는 부분을 끊어서 찾아주는 거예요. 요거 가능하겠어? 첫 번째? 조금만 더 해볼까?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그럼 요 두 부분 찾아보자. 그럼 이런 까닭으로, 까닭이란 글자 안 보이네? 전차로. 어리석은 백성이. 그쵸?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되게 길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이르고자 헐빼이셔도 이게 똑같은 건가? 한번 끊어보고. 말하고자라는 말을 우리는 이르고자라고 하는데 이건 뒤에서 설명 다시 한번 할 거고. 홀페이셔도가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끊을 수 있죠?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한 사람이 많다. 어디서 끊을래? 제 뜻을 오케이. 능히 펴지 못한 사람은 능히 펴지. 그럼 밑에는 능히가 아니라 싫어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한 번에 갈래? 한 번에 가 그러면. 못하는 놈이 하니라. 이상하다. 뭔가 되게 이상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데 못하는 놈이 하니라 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부고. 조금만 더.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내가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 이렇게 가시면 좋아요. 불쌍히 여겨서 새로 몇 글자 만드셨어요? 28글자를 만드셨어요. 28글자 만드니 새로 28자를 맹가누니. 되게 길다. 그럼 한번 끊어보자. 어디서 끊을래? 새로 28자를 맹가누니에서 8자를 요 정도에서 한번 끊을까? 요 정도에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마다 하여금 위에 가서 쉽게 익혀서 쉽게 익혀 날마다 쓰매 날마다 뿌쓰매 어떻게 읽어야 돼?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라고 자 이렇게 해석부터 하시고 밑에 가서 끊으시고 자 요거를 뒤로 넘기시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복습용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복습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해석을 한번 써볼 거예요. 자 나란말 쌈이를 우리 앞에서 뭐라고 해석했지? 모르면 봐도 괜찮아. 우리나라 말이 근데 우리는 한번 여기다 나라 자 우리는 제가 가로를 쳤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이야 우리나라의 말이야 빨리 앞에 봐봐 해석 의 그치 나라의 말이 최대한 비슷하게 써주셔야 돼요. 중국에 달라요 달라 중국과 달아가 아니고 달라져? 이거를 앞에 보고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 해석을 보시고 쓰시는 게 훨씬 낫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에 의존해서 쓰셔도 됩니다. 기억이 안 나면 앞에 보셔도 돼요. 근데 제가 쓰는 거를 굳이 안 따라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문자화로 이때 문자라고 안 나왔었어. 앞에는 한자라고 나왔어요. 근데 왜 문자를 한자라고 이렇게 쓰냐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 썼던 문자가 뭐밖에 없었겠니? 한자밖에 없었겠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한자로 읽으면 되는 거야. 우리는. 서르라고 써있니? 서로라고 써야 되니? 그렇지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를 뭐라고 해석했더라? 사마띠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해석을 쓰시면 된다. 이런 전차라는 글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까닭으로 또는 이유로 해도 괜찮아요. 어린 백성이 뭐라고 해석했더라?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영한 거 아닙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니르고자어라고 하는 부분을 뭐라고 해석했니? 앞에 말하고자. 근데 이때 요 글자가 왜 니르다라는 말이 쓰였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이르다라는 말을 알아요? 이르다. 야 내가 지금 여기서 너희들 자고 있다고 막 욕하면 너희들 담임선생님 가서 이를 거지. 할 때 그 이르다. 그 이르다는 말하다의 뜻이에요. 알겠니? 요 이르다 이때. 그래서 여기 니르다라는 말은 이르다를 그대로 쓴 거예요. 말하다. 이게 말하다야 이르다가. 근데 이르다가 뜻이 세 가지겠다. 다른 뜻도 있다. 제가 지금 수업을 끝내기엔 좀 이르죠. 할 때 그 이르다는 빠르다라는 말이 있고 여기서는 말하다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정상에 도착하면 정상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러니까 이르다라는 기본형을 가진 애들이 상당히 중의적으로 많이 뜨여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말하다. 그럼 말하고자 홀베이셔도를 뭐라고 해석했더라? 하는 바가 있어도 촘나? 뭐라고 해석해? 마침내 제 뜻을 요 제는 자기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 뜻을 실어 펴지 실어서 피는 게 아니라 능히 펴지라고 우리 해석했지? 못할 놈이 하니라를 뭐라고 해석했니? 못하는 놈이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사람이에요. 한이라는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석해서 많으니라 많다.
그럼 이렇게 써보면은 옛날 표기랑 우리 지금 말이랑 좀 다른 부분들도 많이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이걸 먼저 느끼는 게 첫 번째라고요. 그리고 끊어서 연결 지어주는 게 여러분들의 지금 요구되는 능력이라고요. 그 다음에 내 이르리야 여기 내가라고 좀 풀어서 쓸게. 내가 이것을 이를 위하여는 해석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있어서 위하여 아우 어여쁘다 무슨 뜻이라고 써 있어? 해석에는 아우 어여쁘다 어여삐 불쌍히 여겨 새로 몇 글자 만드셨다고요? 스물이라고 써 있는데 스물로 쓰면 되겠죠? 스물 여듭이라고 했자면 여덥이라고 써야 되겠죠? 짱이라고 했죠? 8자를 이라고 써야 되겠죠? 맹가노니라고 써 있습니다. 요거는 만드니. 해석 어렵진 않아요. 사람마다 하여금 그대로 쓰면 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수비 니겨는 무슨 말이었니? 수비 니겨. 그치 쉽게. 니겨는 익혀. 날로는 날마다. 날마다. 뿌스메는 쓰메. 근데 이때 쓰다라는 거는 사용이라는 말이에요.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따름이다. 내용도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사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서로 뭔가 안 통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못 써? 잘 못 써. 그래서 나는 이것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글자를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세종대왕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자, 그럼 지금까지 해서 이제 중세국어 원문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요. 3번. 다른 부분 찾기. 그 부분 안에서 다른 부분 표시. 그래서 지금 현대국어랑 이제 우리 중세 원문이랑 보고 어디가 다를까를 표시해가면서 그 부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중세국어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다른 부분 표시하는 게 하나의 개념 부분이 될 거예요. 중세국어 개념을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저 3번인데 그 3번까지 가기까지가 그냥을 가긴 너무 힘들고 어떻게 갔다고요? 현대국어부터 단락을 끊어서 중세국어에 나눠서 그럼 이 부분에서 다른 건 뭔데? 라고 찾아가는 거라고요. 이게 공부의 방법이 돼야 돼요. 그냥 우리 무작정 외우면 안 돼. 나란 말씀이 딩국에 따라 서로 삼아떼야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그럼 대신 지금은 본문이 아니라 제목부터 좀 할게요. 제목부터. 여기도 다른 게 많이 있거든. 자, 요렇게 잘라봅시다. 요것도 세종어제, 훈민정음, 생종어제, 훈민정음. 그럼 제목부터 좀 처리하고 갈게요. 세종어제, 훈민정음. 세종은 세종대왕인 걸 알겠죠? 어제는 무슨 말일까? 세종대왕이 어저께 훈민정음 만드신 걸까? yesterday 아니고? 그럼 제자는 무슨 말이 이게? 제작하다. 요 어자가 여러분들 뭐냐면 임금님 할 때만 어자를 붙여줘요. 이거 임금님이 하시면은 어자를 붙여줘요. 자, 임금님의 명령을 받으라 할 때는 뭘 받으라고요? 그렇지, 어명. 임금님의 명령이잖아. 요 어자 이해됐어? 여러분들 춘향전 할 때 딱 멋있게 이몽룡이 딱 시를 지어버리고 갑자기 주변에서 누가 출두했다고 하니? 암행? 웃지마. 나 물어볼 거야, 웃는 사람들한테. 사정. 그럼 암행어사도 끊어보자. 암행은 무슨 느낌이 들어? 암행. 그렇지. 몰래. 행자는
행동해라. 몰래 행동해라. 사자는 뭐냐면요. 심부름 시킨 거예요. 그렇지. 뭔가 우리가 사신을 보내잖아. 외교 사신을 보내잖아. 걔는 심부름하는 신하거든. 그럼 어사는 누구가 심부름 시킨 거야? 그렇지. 암행어사 출두하면 야 몰래 행동해라고 임금님이 심부름 시킨 애를 암행어사라고 해요. 우리 어자 이해됐어요? 나중에 어자는 또 어디서 나오면 용비어천가에서 나와요. 용비어천가. 그럼 봐봐. 세종 임금님이 만드신 훈민정음이라는 말이에요. 훈민정음은 책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글자의 이름, 지금 우리 한글의 이전 이름이 훈민정음이에요. 훈민정음의 뜻도 한번 처리해 봅시다. 훈민, 민자는 무슨 느낌? 그렇지, 백성. 요 훈자가 뭐냐면 교훈할 때 훈자예요. 그럼 학교에서 훈이라고 한 거는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는. 정자는 무슨 정자로 보이니? 그렇지. 발은 요 은자는 의문할 때 했었지. 음자는 소리. 그래서 1번 백성을, 2번 가르치는, 3번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누가 만드셨다고요? 세종 임금님이 제작하신. 어저께 만든 거 아니에요. 예스터데이 아니에요. 요 어자 이해되죠? 그리고 옛날에 그거 뭐지? 임금님이 이렇게 우리 임금님도 화장실 갈 거 아니니? 화장실을 가잖아? 그래갖고 이렇게 할 거 아니니? 똥을 넣을 거 아니니? 그래서 그걸 어화라고 얘기를 했다. 화자는 꽃화. 똥을 놔도 임금님의 꽃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 어의, 그렇지? 어의가 뭐야? 어이없네가 아니라 누구를 진료하는 의사야? 임금님의 의사, 어의. 이렇게 어자를 많이 써요. 이제 다 알겠지? 그럼 이제 밑에 가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거는 현대어 해석이고 그럼 밑에 생종, 엉쟁,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요 글자에서 다른 부분을 빨리 한번 표시해 봅시다. 글자가 다른 부분. 여기 좀 다르죠? 저처럼 표시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다르고 여기도 다르네. 또 어디가 달라? 요 부분은 그냥 비슷하다고 처리해. 뭐 여라던가 어라던가 요 모음이 이런 식으로 쓰인 거는 따로 굳이 설명 안 할 거예요. 옛날에는 이중 모음으로 표현하는 발음이 아주 우세했다라고 해갖고 요거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단원에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하거든요. 중고등학교에서는. 대학교에서는 얘기하는 거라서 요거는 무시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지금 다른 부분은 여기도 좀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부분이 있다. 또 하나 다른 부분.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에만 있는 거. 위에 세종어제 훈민정음엔 없는데 생종엉쟁 훈민정엉 얘는 있는 거. 뿅. 뭐가 보여요? 점이 보이죠. 그럼 밑에는 본문에도 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있죠. 그럼 이 점부터 우리가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부분들. 그럼 이 점은 뭘까라고 하는 부분부터 이제 본 수업을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끊어서 읽을 줄은 이제 아실 거고 연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왜 안 나오냐? 그럼 요 점의 요 점을 우리는 방점이라고 해요. 우리 방점을 찍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야. 그때 방점이야. 그럼 이때 방점이라는 뜻은 우리가 뭘 표현하기 위한 표시냐면 소리의 높낮이에요. 그래서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해주는 방점이랍니다. 그럼 우리 국어에는 소리의 높낮이가 있니 없니? 있다 아이가. 안 그렇카노? 라고 사투리에 있죠. 사투리 엄청 심하죠. 근데 왜 굳이 제가 사투리를 얘기하면 저 서울 사람이고요. 사투리 잘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최초 통일국가가 어느 나라니? 우리 한반도의 통일국가. 또 진나라라고 해라. 진시황이라고 해라. 우리나라의 최초 통일국가. 정답. 신라. 그렇지, 통일신라. 그럼 신라는 지금 우리나라의 어느 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경상도. 경기도 아니고 강원도 아니고 전라도 아니고 충청도 아니고 경상도예요. 그럼 그 당시 신라시대 당시는 우리나라 경상도 말이 표준어였다는 얘기야. 경상도 말이 표준어였어. 그럼 경상도 말은 얘들아 억양이 세 안 세? 세지.
세다. 안 그나 카노. 알겠니? 알겠다. 되게 높낮이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한반도 전체의 말은 경상도 말이 표준어였고 그 당시. 그럼 조선시대까지 그 억양은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 남아있어요. 그러면 자, 요 글자를 만들면서 훈민정음을 만들면서 세종대왕은 그 소리가 귀에 계속 걸린 거야. 들리는 거야. 왜냐면 세종대왕은 귀가 되게 발달했대. 그래서 소리를 잘 분별하고 음악도 되게 잘 분별하고 아마 음악의 천재 그리고 국어학의 천재였던 것 같아. 언어 천재. 그래서 이런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고 싶었던 거야. 세종대왕은. 왜? 우리 국어에는 높낮이가 있다. 근데 우리는 높낮이 잘 파악할 수 있니? 없니? 우리 같은 사람.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방점은 실제로 그렇게 오래 못 쓰여요. 세종대왕이 죽고 나서 한 50년인가 100년까지밖에 못 쓰여요. 그 이후에는 방점이 아예 사라져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세종대왕 시기에 그 글자를 공부하는 거니까 요 점은 방점이구나. 그럼 뒤에부터는 제가 요 점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냥 방점이 뭔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소리의 높낮이니까 지금 점이 몇 개 찍혔나 한번 보자. 여기 나란말싸미 요 부분 한번 볼까? 점이 몇 개 쓰인 것 같아? 4개? 네 부분에서 찍혔어? 그러면 다시 요 점은 누구의 점일까? 나의 점일까? 랏의 점일까? 어떻게 알았어? 왜? 여기 앞에 글자 봐봐. 새의 점을 찍었죠. 그쵸? 그래서 앞에다 찍어줘요. 그럼 나에는 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에는 그럼 점이 몇 개 찍힌 거예요? 2개. 그럼 점을 안 찍을 때 있고 하나 찍을 때 있고 2개 찍을 때 있어요. 3개 찍은 건 없을까? 네, 없어요. 그래서 자, 점은 안 찍힐 때랑 하나 찍힐 때랑 2개 찍힐 때가 있는데 자, 높낮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프 하나 그릴게요. 자, 소리의 높낮이가 낮았다가 올라가는 소리가 있을 거고 높게 나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눌게요. 낮은 소리, 높은 소리, 그리고 올라가는 소리. 그랬을 때, 자, 낮을 때는 점을 찍어요? 안 찍어요? 안 찍어요. 그러면 요거는 평평하게 내는 소리라고 해요. 평평하게 내는 소리라고 해서 평성이라고 해요. 그냥 평평하게 내주세요. 자, 위에 한번 가봅시다. 높게 나면 우리는 거세게 내는 거예요. 거세게 내는 거예요. 거세게 내는 거예요. 거성이에요. 그래서 점을 하나 찍습니다. 2개 찍는다고 센 거 아니야? 그럼 밑에서는 여기서는 올라가는 소리죠? 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하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 오케이, 상성. 그래서 점을 2개 찍어요. 올라가는 느낌을 들게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뚝 떨어지는 소리가 있는데 그건 굳이 안 할게요. 알겠죠? 뚝 떨어지는 소리인데 뚝성 아니다. 그건 입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럼 요렇게. 그럼 밑에 가서 나란말싸미를 보니까 높낮이가 다 다르네요. 글자마다. 그럼 글자마다 높낮이 한번 표시만 해볼게요. 낮자는 높아요, 낮아요, 올라가요? 낮아요. 랏은요? 높아요. 말은요? 올라가요. 싸는요? 낮아요. 미는요? 그럼 요대로 우리가 글자를 읽는 거야. 그래서 나랏, 멀, 써미라고 읽으면 방점을 정답. 잘한다. 야, 민준이가 나 국어 시간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 간만이다. 재밌니? 괜찮니? 이해되니? 할만하니? 이렇게 하나씩 하면 돼, 얘들아. 해보면 알아. 자, 그러면 밑에 방점, 뭐 나란말싸미에 대한 요 소리 높낮이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뒤에 방점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한다 안 한다 이제? 안 한다. 그래서 요 방점은 뒷면을 여러분들 복습하라고 준 이유는 여기 방점이라고 하는 요 부분 여기다 복습하시면 돼요. 방점은 뭐였다? 소리의 높낮이자 낮은 소리, 높은 소리, 올라가는 소리들이 있었다 라고 복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복습할 때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요런 글자들 보이죠? 여기 이응, 여기 이응, 여기 이응, 여기 이거 뭐야? 이응도 아닌 게. 얘 이름부터 한번 처리해보자. 얘는 뭘까? 이름이. 요 이름을 뭐라고 할까? 여린 히 읒. 여린 히읗. 이름은 여린 히읗.
세종어제 훈민정음 할 때 생종어제 할 때 요 생은 여기에 지금 소리가 없는데 소리야 그치? 소리가 없는데 여기선 소리를 그럼 내줘야 될까 안 내줘야 될까? 내줘야 돼요. 내줘야 돼? 여기 소리가 없는데? 그럼 내지 말아요. 그래 이거는 그래서 소리 없는 이응이에요. 소리 없는 이응. 그냥 이응이에요 우리 국어에서. 그럼 소리 있는 이응은 뭘까? 요거를 우리는 요렇게 쓰는 이응이 있어요. 요거 이름은 뭘까? 옛 이응. 옛 이응 맞아. 근데 지금은 요게 궁서체로 되어서 위에 꼭지가 달려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꼭지 없다. 교과서에서 잠깐만 볼게. 얘 꼭지가 있는지 없는지 되게 중요한 애긴 한데 봐봐 여기 꼭지 있니 없니 생에? 없어요. 없지. 그러면 내가 지금 프린트를 잘못한 거야? 아니 잘못한 게 아니라 이게 안 들어가는 걸 어떡하냐 이응이. 소리 없는 이응을 쓸 수가 없는 걸 어떡하냐.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원래 소리가 없는 이응이 쓰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꼭지 없다고 봐야 돼. 알겠지?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썼을까? 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공부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여기 열인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친구들을 우리는 뒤에서 제가 요렇게 표시를 해놨죠. 동국 정운식 표기. 그러면 자 앞으로 가서 다시 쓸게요. 얘에 대한 개념은 동국 풀네임을 쓸 겁니다.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 자 원래 이게 풀네임으로 보시면 돼요.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 그럼 한자음 표기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덩어리니까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한자음 표기. 한자음을 표시할 거야. 동국은 무슨 말일까? 동국. 중국? 이동국 할 때 동국인데. 중국은 중국이라 써야 돼. 이동국 할 때 동국. 국자는 뭐야? 그럼 동자는? 나라국. 동자는? 출동. 출동? 아니 동쪽. 중국의 동쪽 나라. 중국의 동쪽에 있는 나라를 동국이라고 해요. 그럼 중국의 동쪽에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동국은 우리나라예요. 동국이 의미하는 건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거고 정운이라고 하는 거는 정음이랑 똑같아. 바른 소리예요. 바른 소리 방식. 그럼 한자음을 표기하는데 한자음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 어느 나라에서 표기해요? 중국에서. 다시 동국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표기할 거라고요? 아주 최대한 바른 방식으로. 바른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원음에 가깝게. 최대한 우리 중국의 발음에 가깝게 표기를 해주고 싶어라는 게 이런 표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단어 한번 써볼게요. 우리 영어식을 만약에 한번 해볼게. 영어에서 우리 오렌지 있잖아. 그럼 오렌지를 우리는 쓸 때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쓰죠. 네. 근데 이거 발음 원래 오렌지니? 아니요. 어떻게 발음해야 돼? orange. orange. 자, orange라고 써야 돼요. 원래는. 최대한 가깝게 쓰려면 orange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이렇게 orange라고 표기해요? 오렌지라고 표기해요? 오렌지. 그러면 동국 정운식 영어음 표기는 오렌지예요? orange예요? 오렌지. orange가 동국 정운식 영어식 표기가 될 거란 말이야. 만약에 썼다면. 근데 우리 이렇게 쓰면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하지. 그러면 많이 쓰였겠어요? 오래 쓰였겠어요? 아니면 금방 사라졌겠어요? 금방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50년, 100년? 100년도 못 가요. 근데 세종대왕은 어떻게 쓰고 싶었다? 최대한 그래도 원음에 가깝게, 중국음에 가깝게 쓰고 싶어서 요런 표기들을 쓰신 거라고요. 원냉정. 네. 그러면 요거 읽을 때는 소리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안 내도 괜찮아. 해야 돼요. 근데 요런 표기들이 곳곳에 보여요. 찾아볼까? dwing, quick. 중국이라고 안 하고 꼬익이라고 하거든. 이거 실제로 우리 나라 국자를 중국어 사전에 찾아보냐? 꼬익, 꼬익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표기하고 싶은 거야. 문자예요, 문짱이에요? 짱. 자로 읽죠? 근데 이응은 소리가 없는 이응일 거예요. 백성이에요, 백셔예요? 백성. 이거는 그대로지.
이건 그대로지. 그래서 밑에 소리 있는 이응이에요? 소리 없는 이응이에요? 소리 있는 이응. 이거는 그대로 쓰인 거야. 이거는 동국정식 표기는 아니라고 해도 괜찮아. 내가 이것을 위할 거예요? 윙 할 거예요? 우리 여기 윙 보는 친구 있니? 없니? 네? 포지션 윙. 여기 있어요. 있어? 근데 그 윙이 아니라 위하여지. 세로 28짱이에요? 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이응들은 소리가 없는데 굳이 넣어준 거예요. 편 하게 할 거예요? 편 안 하게 할 거예요? 편 안 하게 해도 되는데, 그치? 그럼 이런 부분들은 다 어디에 음에 가깝게 표현하려고 했던 거라고? 원음에 가깝게. 그런 표기의 이름을 우리는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라고 해서 첫 번째 소리 없는 이응을 써줘요. 소리 없는을 음가 없는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음가. 그래서 요거를 형식 종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형식적으로 종성을 맞춰주는 거. 없는 글자에도 형식적으로 맞춰줄 거야. 왜냐면 중국어는 받침이 없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중국어 발음에는 받침이 없는 거는 상상을 할 수도 없어. 그건 중국어가 아니래. 그것까지 내가 다른 말에서 얘기했는데 이해를 못 해갖고 넘어갈게. 이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 네. 민준이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서 넘어갈게. 그거는. 두 번째는 요렇게 요런 표시를 써주게 돼요. 요걸 우리 여린이읒이라고 했지? 그래서 여린이읒을 초성에 쓰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는 초성의 글자가 꼭 있어야 되니 없어도 되니? 없어도 돼요. 응? 없어도 돼요. 가연아, 우리 초성의 글자 꼭 들어가야 되니 안 들어가야 되니? 요거 초성의 글자 있는 거게 없는 거게? 있어요. 있어? 없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요 글자랑 자, 1번 요 글자 뭐라고 읽을 거예요? 2. 2번 요 글자 뭐라고 읽을 거예요? 2. 똑같네? 네. 그럼 얘는 어떤 역할을 해? 못해? 못해요. 못해. 그러면 자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없어. 여. 그럼 얘는 모음 더하기 연. 자음이야. 우리는 초성의 글자가 안 들어가도 된단 말이야. 자음이 안 들어가도 된단 말이야. 근데 중국어는 또 그런 거 상상할 수가 없거든. 중국 글자는. 그래서 항상 다 이렇게 초성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글자를 써주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됐니? 네. 중국에는 그런 말이 없어. 초성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 우리는 또 자음과 모음으로만 끝나도 괜찮지. 그쵸? 제 이름 대할 때 자음과 모음으로 끝나죠. 밑에 꼭 받침 넣어줘야 땡 이렇게 넣어줘야 되니? 안 넣어줘도 괜찮지? 근데 중국어에는 무조건 받침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중국어는 항상 받침 있는 느낌처럼 들리잖니? 잉, 엉, 쌍, 승, 엉, 융, 징, 빵, 시오, 슝. 잘 몰라? 자, 넘어갈게. 거봐, 어렵다고 했잖아. 씨. 자, 넘어와서. 그럼 여기까지 이제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는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들. 그럼 이것도 다음에 설명 안 할 거라고요. 알겠죠? 자, 이제 앞부분으로 갑시다. 아마 오늘 여기 나란 말싸미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요 한 부분.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뭐 할 거라고요? 다른 부분을 찾아봅시다. 어떻게? 우리의 해석을 써놓고 우리는 이렇게 쓰고 나라의 말이라고 이렇게 써놓고요. 여기에서 이제 방점에 대한 얘기 안 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동국정식 표기에 대한 얘기는 굳이 안 할 거예요. 앞에서 다 해놨으니까. 그리고 나면 자 다른 부분을 한번 또 표시해 봅시다. 뭐와 뭐가 달라요? 그치, 여기 시옷이 있고. 그럼 얘는 누구랑 연결될 것 같아? 우리 해석에서? 나라. 의. 이렇게 해석해서 연결을 해놓는 거야. 그럼 요 시옷을 우리는 지금 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얘가 조사거든요. 무슨 조사일까? 무슨 조사일까? 제가 이렇게 쓰면 한번 다시 역으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얘는 관형격 조사거든요. 자, 그때 제가 지난주에 여러 번 강조했죠. 관형은 뭘 하는 거라고? 그치, 체언수식, 명사수식. 그럼 체언수식하고 있니? 명사수식하고 있니? 네, 말이라고 하는 애를 수식하고 있죠. 오케이?
아, 그럼 얘는 관용격 조사구나. 시옷은 요렇게 우리가 하나 잡아놓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아, 여기 다르구나. 그럼 얘가 뭐야? 공부할 거리들이라고. 또 뭐가 달라요? 다르잖아. 싸, 얘가 있지. 그럼 얘는 말쌈이라고 하는 글자였겠죠. 그래서 자, 옛날에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대국어의 해석은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말을 의미해요. 동물 아니고. 그러면 옛날에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글자의 의미는 우리 그냥 전체 말이에요. 전체 말. 근데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지금 이 말씀을 뭐라고 처리하니? 말씀은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어? 말씀이라고 하면? 존대. 그쵸. 높임의 표현. 또는 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라고 하는 자신을 좀 낮추기도 하죠. 겸양이라고 해요. 겸양 무슨 뜻일까? 겸양. 겸손한 모양. 그치? 나를 겸손한 태도, 겸손한 모양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낮춤이라고도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전체 말 중에서 이제 우리 말씀이란 말은 전체 말이었는데 현대국어로 오면서 높임을 의미해요. 또는 겸양을 의미해요. 그럼 범위가 줄었어요? 늘어났어요? 전체 말에서 높임만을 의미해요? 겸양만을 의미해요? 줄었죠? 그쵸? 그럼 요렇게 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의미 축소라고 합니다. 의미가 축소됐어요 라는 거. 그럼 반대도 있겠네? 의미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중세국어 기준으로는 의미 확대를 못 찾죠. 왜요? 우리 현대국어로 오면서 확대된 걸 찾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바가지라는 단어가 있거든. 바가지. 우리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플라스틱 바가지도 있고 쇠 바가지도 있지. 근데 옛날에는 바가지는 항상 식물에 호박 같은 거를 박박 긁어서 만드는 것만 바가지였다. 그럼 옛날에는 식물로만 바가지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플라스틱 바가지, 뭐 쇠 바가지 범위가 어떻게 됐어? 좁아졌던 게 넓어졌지. 그걸 우리 의미 확대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의미 축소만 일단 정리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달라 보이니? 요 미음이 원래 어디 있었겠어? 밑에 있어야지. 자, 요렇게 넘겨서 썼네. 그럼 요걸 우리는 뒤로 잠깐만 볼게요. 뭐라고 했을까? 이어적기라고 했어요. 그럼 이어적기는 미 할 때 요 미음이 어디 있던 거야? 여기 요렇게 있던 거죠. 그럼 이어적기는 말씀이라고 한 건 말씀이를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예요. 이어적기는 그래서 소리대로 적기예요. 옆에 빨간색으로 각자병서 이런 거는 굳이 안 할 겁니다. 알겠죠? 빨간색 표시는 굳이 안 할 거예요.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빼기로 했어요. 그럼 여기도 이제 이어적기가 어디 나와 있어? 라는 거. 의미 변동은 아까 의미 축소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의미 축소가 있었던 단어는 뭐야? 말씀이라는 단어. 조사는 아까 무슨 조사 보였어? 관형격 조사. 근데 또 하나가 보인다? 요거 무슨 조사일까? 무슨 조사일까? 우리나라의 말이 할 때 무슨 조사 같을까? 주격 조사. 그래서 우리 주격 조사 이가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걔를 한번 찾아보자 우리 주격 조사부터 또 설명할 건데 주격 조사를 위해 현대국어에서 한번 먼저 찾아볼래요? 전체적으로 주격 조사 몇 개 나오나? 우리 현대국어에서 주격 조사 이가 있는 거 알죠? 높임 표현에서 했을 거 아니야? 이가 그리고 깨서로 우리가 높여준다. 그럼 우리나라 말이 주격 조사고 한자어는 달라 서로 상호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누가요? 어리석은 백성이요.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요.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이를 할 때 이자는 주격조사야 아니야? 아니에요. 오케이.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라고 하는 요 주격조사를 이제 가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요 표시에 동그라미 쳤던 걸로 원문에 가서 동그라미 한번 쳐보자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백성이 어린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오이씨 이거 없는데 그럼 요게 주격조사일까? 하는 바이셔도? 아니지 얘는 있어도의 이겠지? 그럼 이게 지금 무슨 글자라고? 하는 바가로 지금 해석을 하는 거야 배를. 이상하네. 여기부터 지금 의문이 생기죠. 요런 의문은 언제 처리하겠다? 다음 시간에 해야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처리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터질 거니까. 알겠지? 조금 아직 더 남았어. 사람이 많다 내가 이거 찾아야지. 사람이 이것도 좀 이상하네. 한이라도 많다로 해석했어 아까. 요 글자는 원래 그럼 무슨 글자였을까? 노미는 놈. 그럼 요렇게 적는 걸 뭐라고 한다고? 이어쓰기 아니야. 이어적기여야 돼. 쓰기와 적기 조금 달라서 그래. 알겠지? 적기와 쓰기가 좀 달라요. 이어적기라고 해야 돼요. 쓰기는 다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야. 그거는. 적는 거랑 쓰는 거랑 선생님 무슨 차이인데요? 몰라. 다르대. 해야지.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어디 있을까? 내가 얘가 그거네. 내가 요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찾아서 주격조사로 공부해 줄 거란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복습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여기 무슨 조사 쓰였다고요? 관형격 조사 그리고 주격 조사를 찾아서 써보는 거고 의미 축소된 단어 뭐라고? 말씀. 이어적기 어디서 됐다고? 여기. 이렇게 찾아서 우리가 공부하면 이게 개념 공부 끝이에요. 알겠니?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분 찾아서 공부하기. 내가 이번에는 기필코 2반을 국어 1등으로 만들까? 알겠지? 오케이, 여기까지.